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제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여야 모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광주의 수출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밝힌 무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여당은 은폐 시도 때문에, 야당은 준비 부족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슨 일을 했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촛불로 타올랐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시국선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었던 국정조사는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지켰고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나선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국정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증인도 없었고 증언도 없었고 또 진실도 없는. 청문회에서 나온 지역감정 발언은 국민들에게,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륜발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냐고 맞서고 있고 베일에 가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꽉 막힌 전국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어제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지 20년 남짓된 건데 과거 뱃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무안공항에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7개나 생겼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무안공항에 국제항로가 잇따라 개설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으로 가는 정기성 전세기 노선. 지난 3월 천진에 이어 지난달에는 심양 노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북경과 상해 두 정기 항로와 장가게, 마카오, 타이페이까지 중국 노선이 7개로 늘었습니다. 천진 심양 노선이 3만여 명, 다른 노선까지 합치면 중국 관광객이 6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륙지방 관광객들이 전남 해안의 수려한 리아스식 해양 관광지를 좋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항로와 더불어 중국 노선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무안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기를 만났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약 8,300만 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중에 약 28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전남, 강주 해가지고 11만이 찾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과 중국 내륙 도시를 잇는 또 다른 노선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건설, 이른바 제2프로젝트를 비롯해 F1 대회, 순천만 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가 중국 노선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 크루즈라는 말은 상상에 그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광주 전남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의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중국인 관광객들.
내리자마자 캠코더를 들고 오동도의 풍경을 담기 바쁩니다. 14만 톤급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상하이에서 광양까지 왔지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是怎么说呢？我觉得这边的话，可能是一些标识比较少，中文或者是英文的标识比较少，大多数都是韩文的一些标识，可能我消费可能就比较麻烦。 지난해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전남 동부 지역의 크루즈선 입항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루즈선이 머무는 시간은 겨우 10시간 남짓.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관광지와 열악한 쇼핑시설 등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남권 면세점이 무산된 예에서 보듯 개별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과 해양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크루즈 관광 협의체의 설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수 엑스포장과 순천 정원 박람회 등 전남 동부의 관광지를 한데 묶는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자고 갈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나간업소, 또 고흥 나로도, 그다음에 여수 박람회장, 또 나가서는 남중권과가 연계되면 진주성 이쪽으로 같이. 올 상반기 여수를 찾은 관광객 50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겨우 1만 명 정도.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동부권 시군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밝힌 무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낸 편지에는 짧지만 가슴 뭉클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삼양읍사무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건 지난 20일 오전. 발신지와 보낸 사람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은 봉투 속에는 읍장 앞으로 보내는 A4지 한 장에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조그만 봉사를 통해 이름 모르는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읍사무소에는 10kg짜리 쌀 50포대를 싣고 온 농협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증을 해주신 분이 꼭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 공무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쌀을 배달한 농협 측을 통해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독지가는 그냥 가명인 홍길동으로 해달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름 없는 기부의 감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기만 살기도 바쁜 때에 자기도 안 밝히고 남을 도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참 쉬운 일이 아니는데 참 좋은 일 했네요. 무안군은 무명의 독지가가 보내온 이 쌀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밤 조금 편안한 잠자리 드셨나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밤새 약한 비가 내리면서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는 짙은 비구름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80mm, 그리고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큰 편이고요. 또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가량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집중호우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걱정은 덜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정도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7도, 광주와 순 28도가량으로 어제만큼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합니다. 하지만 해상에서도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햇살과 하늘 모습이 드러내겠지만 다시 더위가 약간의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